Q11 선별적 지급제도에서 조건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특히 혜택이 많은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되면 유별나게 게을러진다는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노동 공급이 방해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때로는 노동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가나의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한 연구자는 작고 귀여운 가방을 만드는 일에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닭을 지원받은 수령자를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방을 실수 없이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염소와 닭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더 잘 해냈습니다. 더 많은 가방을 만들었어요. 실수 또한 적었죠. 특히 가방의 디자인이 복잡해지면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 훨씬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윳돈이 있어야 사람들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Q12 돈에 결핍된 인간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나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느낄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곳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거죠. 엘다 샤퍼와 샌딜 멀레이너서는 미국 뉴저지주의 쇼핑몰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의 차가 고장났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죠. 누군가에게는 별 문제 아니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돈이 많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차를 어떻게 고칠 건지, 수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물었죠. 그리고 IQ 테스트 형식의 문제를 풀 것도 요청했습니다. 부자들은 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든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든 결과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황했죠. IQ 테스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샌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연구가 증명한 결핍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에는 소홀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Q13 보편적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넉넉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것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두 번째 논거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본질이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 프랑스에서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동화나 무역 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무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선정해 더 많은 돈과 자원을 그들이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조금 포기해서 더 많은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별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파일을 나누면 한 사람당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1인 할당량을 줄이고 배제할 대상을 특정할 게 아니라 추가 지급할 대상을 특정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Q14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말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을까요? 보편적 기본소득의 큰 혜택 중 하나는 사회적 제도로 인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 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대신 은퇴한 무역 전문가라고 부르면서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겠죠.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위한 원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장에서 돌아온 미국 군인들이 제대 군인 원호법의 대상이 되어 대학 진학 등 많은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제 생각엔 제대 군인 원호법의 대상자 중 누구도 지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낙인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지원을 받는 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을 달리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 분쟁의 피해자들을 향한 수사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값싼 물건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무역 전쟁의 희생양이 된 실직자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향한 완곡한 표현들을 다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Q15 루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패배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마음에 새긴다면 사회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호칭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복지제도에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한 제도를 보편화하는 것은 낙인이 따라오지 않게 하는 아주 우회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회적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보편화할 시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Q16 우리가 굳이 실직자들까지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실직은 소득의 상실뿐 아니라 삶의 의미 상실과도 연관됩니다. 건강과도 연관돼 있죠. 실직을 하면 실제로 아픈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내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을 얻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잃은 삶의 의미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회 조직에 소속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직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잘못으로 실직했다기보단 코로나와 AI, 무역 분쟁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실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 아무리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만약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성실한 사람들조차 삶의 의미를 잃고 점점 병들어 가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결국 병든 사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Q17.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전부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강단에 설 필요가 없게 될 테고, 변호사는 변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 없어질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제가 염려하는 건 보편적 기본소득만으로 그들에게 실직으로 잃어버린 자존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직업을 잃고 나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으면서 집에 머무르고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경력을 쌓으며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단점과 선별제도의 장점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물리적인 도움도 주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들로 실직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전문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선별적 기본소득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